벌크로 소리는 정말 노빠꾸 그 자체입니다. 자기보다 느리기 때문에 거북이를 잡아먹습니다. 근데 자기보다 빠르기 때문에 표범을 쫓아가죠. 이번에는 자기보다 작기 때문에 쥐를 괴롭힙니다. 근데 또 자기보다 크기 때문에 사자한테 시비를 걸어요. 벌크로 소리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일단 덤벼들고 봅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얘는 겁대가리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라텔이라고도 알려진 벌크로 소리는 족제비과의 동물로 주로 아프리카, 중동, 인도 등에서 서식하고 몸 길이 약 60cm, 꼬리 길이 약 15cm, 몸무게 13kg 정도로 중형견 정도의 작은 덩치를 가졌지만 성질이 매우 난폭하고 호전적이라서 2002년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동물로 선정되어 있을 만큼 벌크로 소리에 대한 악명은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게 벌집도 매우 좋아하지만 각종 과일과 식물부터 시작해서 파충류, 새, 곤충, 정갈 등 가릴 것 없이 먹는 잡식성 동물인 벌크로 소리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독사입니다. 이 독사는 실제로 벌크로 소리의 식단 중 25%를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5%면 하루 3끼 밥을 먹고 야식으로 매일 독사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큰 수치인데요. 자, 여기 나무 위에 독사를 발견한 벌크로 소리. 일단 달려가고 봅니다. 달려오는 벌크로 소리가 부담스러운지 독사는 필사적으로 도망쳐보지만 이내 곧 벌크로 소리에 맛있는 야식이 됩니다. 하지만 독사가 괜히 독사일까요? 사냥 과정에서 독에 물리고만 한 벌크로 소리는 극심한 고통과 함께 꿀잠을 잔 뒤 일어납니다. 사람에겐 치명적인 이 독이 벌크로 소리에겐 두어 시간 정도의 숙취인 거죠. 숙취가 남아있는 벌크로 소리는 비틀비틀거리며 죽은 독사에게 다가가 해장을 시작합니다. 이 독사의 이름은 케이프 코브라. 한 번에 성인 남성 9명을 즉사시킬 수 있는 독을 내뿜는다는 강력한 독사입니다. 자, 간단히 설명을 덧붙이자면 인간의 몸에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을 통해 신호가 근육으로 전달되면 신체를 움직일 수 있죠. 이때 신호를 전달하는 물질이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신호가 신경으로 잘 이어지게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입니다. 아세틸콜린이 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어서 신호를 근육으로 전달하면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죠. 뱀의 독에는 뉴로톡신이라는 신경독이 있습니다. 이 신경독이 아세틸콜린을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신호가 신경에 전달이 되지 않으니 신체 마비가 되고 독이 퍼진 경우에는 심장이 마비되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벌크로 소리는 독에 물리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비교적 최근인 2015년 미네소타 대학교의 대학원생인 다니엘 드라백의 논문에서 벌크로 소리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구조가 일반적인 동물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독에 대한 저항이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히 높을 수 있는 거죠. 독사가 무서운 이유는 독 때문인데 그 독이 통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독사 정도니 잠깐 눈이라도 감았다 뜨는 거지 벌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벌크로 소리가 벌집을 발견하면 수천 마리의 벌들이 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고 벌집을 헤집어 놓는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안 아프니까요. 그런데 벌크로 소리는 단순히 독의 면역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냥 신체 자체가 병기 수준으로 강합니다. 독사가 벌크로 소리의 피부층을 뚫지 못해서 독이 제대로 퍼지지 못할 정도로 피부가 두껍고 질기며 유연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거북이 등껍질을 부술 정도로 강한 턱과 치악력, 1.5m의 땅을 팔 수 있는 길고 튼튼한 발톱과 스컹크 마냥 악취를 뿜어낼 수 있는 분비샘까지 보유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벌크로 소리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이 정도 되니 동체급에선 도무지 적수를 찾을 수 없는 게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동체급에서야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겁없이 날뛸 수 있다지만 사자와 하이에나 등 덤벼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을까요? 벌크로 소리는 자기보다 덩치가 크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물러설 줄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사자와 같은 포식자들이 당황하며 도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벌크로 소리는 포식자 입장에서 매우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냥감이기 때문이죠. 이 날쌘 벌크로 소리를 제압하는 것도 까다롭고 제압을 해봐야 작고 냄새나는 이 동물은 굳이 사냥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벌크로 소리는 절대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몸집이 큰 상대와 싸울 때 생식기를 물어 뜯으면서도 동기어진을 합니다. 아프리카 구역의 미친놈은 벌꿀 오소리인 셈이죠. 이렇게 벌크로 소리를 건드려봐야 좋을 게 없다는 걸 아는 포식자들은 그냥 벌크로 소리를 내버려 둔다 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남아공의 연구원 데릭 반 데른 메르웨는 야생의 경험이 거의 없는 표범, 하이에나, 사자는 벌크로 소리를 공격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하지만 한 번 건드린 이후에는 2번 다시 건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2012년
플러스1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벌꿀 소리는 몸에서 천년 진통제인 엔돌핀이 고농축 생성되기 때문에 통증에 높은 내성을 가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체급 대비 최상의 신체 능력과 독에 대한 면역력, 높은 지능, 그리고 통증의 높은 내성까지 갖췄는데 성질을 내면 낼수록 포식자들이 오냐오냐 해주니까 벌꿀 소리가 겁이 없는 게 조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벌꿀 소리가 천하무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벌꿀 소리의 이런 괴팍한 성격 때문에 포식자들에게 종종 사냥을 당하기도 하죠. 벌꿀 소리와 싸워서 좋을 건 없지만 그거야 똥이 더러워서 피할 뿐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죠. 그래도 몸살이지 않고 세상 무서울 것 없이 마이웨이를 가는 벌꿀 오소리는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매력을 가진 동물 같습니다. 인생은 벌꿀 오소리처럼 벌꿀 오소리에 대해 짧게 알아봤습니다.